나이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며 한숨 쉬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특별하고도 한편으로는 조금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던 75세 김 어르신 이야기인데요. 김 어르신은 평소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매일 10,000보씩 걷고 식사도 아주 정성껏 챙겨 드시던 아주 모범적인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샤워를 하려고 옷을 벗었는데 허벅지와 종아리에 시퍼런 멍이 여기저기 들어있는 겁니다. 어디 부딪힌 기억도 전혀 없는데 말이죠. 김 어르신은 이걸 보면서 내 다리에 보랏빛 꽃이 피었나 보다 하며 애써 웃어 넘기려 하셨지만 속으로는 덜컥 겁이 나셨다고 합니다. 게다가 아침에 일어나 양치를 하면 잇몸에서 붉은 피가 섞여 나오고 아무리 잠을 푹 자도 몸이 물에 젖은 솜사탕처럼 천근만근 무거워졌다고 하셨습니다. 김 어르신은 내가 이제 정말 큰 병에 걸렸나 보다 싶어 밤잠을 설칠 정도로 걱정하시다가 결국 제 진료실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여러분은 김 어르신의 이런 증상들이 단순한 노화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정말 큰 병의 전조 증상일까요? 제가 검사 결과를 확인해 보니 놀랍게도 김 어르신의 몸속에는 비타민C가 거의 바닥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참 신기하고도 안타까운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는 물론이고 소나 돼지 같은 동물들은 자기 몸속에서 스스로 비타민C를 만들어냅니다. 굳이 챙겨 먹지 않아도 몸 안에서 공장이 돌아가는 셈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수백만 년 전 유전자 돌연변이 때문에 이 소중한 비타민C 합성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외부에서 음식을 통해 넣어줘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비타민 저장고가 급격히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20대 젊은 시절에는 저장고가 가득 차 있지만 50대를 넘어서고 70대에 이르면 젊었을 때의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김 어르신처럼 75세 정도 되시면 저장고가 텅텅 비어버리기 쉬운 것이죠.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진행한 대규모 조사를 보면 혈중 비타민C 농도가 높은 상위권 사람들은 하위권 사람들에 비해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무려 42%나 낮았습니다. 42%라는 수치는 의학적으로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단순한 영양소 하나가 여러분의 수명을 결정짓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은 김 어르신처럼 다리에 멍이 들고 잇몸에서 피가 나는 신호를 그저 나이 탓이거니 하고 방치하십니다. 그건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간절한 구조 신호를 외면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타민C가 부족하면 우리 몸의 기둥이 무너지고 혈관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김 어르신이 겪은 멍과 출혈, 그리고 극심한 피로감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김 어르신과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아니면 부모님의 다리에 핀 보랏빛 멍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김 어르신을 다시 활기차게 웃게 만든 비타민C의 놀라운 효능과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복용 상식을 모조리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비타민C를 언제 먹어야 하는지, 어떤 제품을 골라야 내 몸에 쏙쏙 흡수되는지, 그리고 비타민C의 효과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최악의 습관은 무엇인지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 건강 지도가 완전히 바뀔 겁니다. 특히 비싼 돈 들여 비타민 챙겨 드시면서 정작 효과는 못 보고 소변만 노랗게 보셨던 분들은 오늘 강의가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내용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희망 2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한 줄이 제가 더 좋은 정보를 연구하고 전해드리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소중한 지인분들께도 이 영상을 미리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김 어르신의 무너진 건강을 단 3주 만에 되살린 비타민C의 진짜 힘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75세 김 어르신이 겪으셨던 그 무서운 멍과 출혈을 한 방에 해결하는 핵심 열쇠는 바로 비타민C가 우리 몸의 시멘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비타민C는 단순히 피로를 풀어주는 보조 영양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 전체를 지탱하는 강력한 단백질 기둥인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여러분, 콜라겐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보통 피부 미용에만 좋다고들 하시는데 사실 콜라겐은 우리 몸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건축 자재입니다. 피부뿐만 아니라 뼈와 힘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혈관벽을 만드는 핵심 재료가 바로 콜라겐입니다. 그런데 이 콜라겐이 만들어지려면 반드시 비타민C라는 촉매제가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몸속에는 콜라겐이 되기 전 단계인 반제품 상태의 물질이 떠다니는데 이것이 단단하고 튼튼한 기둥으로 완성되려면 비타민C가 화학적인 고리를 꽉 채워줘야 합니다. 만약 비타민C가 부족하면 이 기둥이 완성되지 못하고 흐물흐물한 밀가루 반죽 상태로 남아버립니다. 집을 지을 때 벽돌은 산더미처럼 쌓아뒀는데 사이사이에 발라서 굳혀줄 시멘트가 없는 것과 똑같은 상황인 것이죠. 김 어르신의 다리에 보랏빛 멍이 들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멘트가 없으니 혈관벽이라는 담벼락에 미세한 구멍과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주 가벼운 충격에도 혈관벽이 툭 터지면서 피부 아래로 피가 고이고 그것이 겉으로 시퍼런 멍으로 나타난 것이죠. 잇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잇몸은 우리 몸에서 모세혈관이 가장 밀집되어 있고 예민한 곳 중 하나입니다. 지탱해주는 콜라겐, 시멘트가 부실해지니 양치질이라는 작은 자극에도 혈관이 견디지 못하고 터져서 피가 났던 것입니다. 이건 치과에 가서 백날 스케일링을 받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시멘트인 비타민C를 채워줘야 무너진 혈관 담벼락이 다시 튼튼하게 보수되는 것입니다. 또한 비타민C는 우리 몸의 노화를 막는 항산화, 소방수 역할을 수행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숨을 쉴 때마다 몸속으로 들어온 산소는 에너지를 만들지만 그 과정에서 활성산소라는 찌꺼기를 필연적으로 남깁니다. 이 활성산소는 쉽게 말해 세포를 시커멓게 녹슬게 만드는 독성 물질입니다. 쇠붙이가 빗물에 노출되면 벌겋게 녹이 슬듯이 우리 몸의 장기와 세포도 활성산소 때문에 산화되어 빠르게 늙고 병들게 됩니다. 이때 비타민C가 긴급 출동합니다. 비타민C는 이 독성 물질을 발견하는 즉시 자기 몸을 던져서 직접 중화시킵니다. 마치 소방수가 거센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불을 끄는 것처럼 스스로를 희생해서 소중한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온몸으로 막아주는 것입니다. 비타민C가 충분한 분들은 세포가 녹슬지 않고 항상 젊고 활기차게 유지됩니다. 피부 탄력이 살아나는 것은 물론이고 혈관이 매끄럽고 깨끗해지며 심장과 간 같은 주요 장기들이 제 기능을 100% 발휘하게 됩니다. 반대로 비타민C가 부족하면 우리 몸은 순식간에 고장난 기계처럼 변합니다. 피부는 푸석푸석해지고 만성적인 피로에 시달리며 작은 상처도 한 달이 넘도록 아물지 않게 되는 것이죠. 김 어르신이 아침마다 몸이 무거워 고생하셨던 이유도 결국 세포가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아 여기저기 녹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비타민C가 왜 우리 생명의 기둥인지 확실히 깨달으셨나요? 여러분의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세포의 노화를 막아주는 이 소중한 정보를 절대
혼자만 알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이 영상을 소중한 친구나 가족, 그리고 이웃 어르신들께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보낸 링크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멍들고 지친 몸을 다시 세우는 기적 같은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정말 유익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영상 공유하기 꼭 실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주머니 사정과 건강을 동시에 지켜드릴 아주 놀라운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타민C 영양제 고르실 때 가격만 보시나요? 아니면 함량만 보시나요? 지금부터는 딱 이것 하나만 확인하십시오. 바로 리포좀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왜 리포좀 비타민C를 드셔야 할까요? 그건 바로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는 흡수율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약국이나 마트에서 사는 일반 비타민C는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실제 우리 몸에 흡수되는 양은 20%에서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소변으로 빠져나가 버린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물에 잘 녹는 성질 때문에 먹고 나서 6시간만 지나면 혈액속 농도가 뚝 떨어집니다. 한 번에 많이 먹는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닙니다. 1000mg을 한 번에 드시면 우리 몸은 그중 절반도 못 받아들이고 내보냅니다. 하지만 리포좀 비타민C는 다릅니다. 이 기술은 비타민C를 우리 세포막과 아주 비슷한 성분인 인지질이라는 기름막으로 한번 감싼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세포는 자기와 닮은 성분을 아주 반갑게 맞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일반 입장객은 줄을 서서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리포좀 비타민C는 VIP 출입증을 달고 프리패스로 입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덕분에 흡수율이 무려 90%까지 올라갑니다. 가격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실제로 몸 안에 들어오는 양을 따져보면 리포좀 제품이 서너 배는 더 경제적인 셈입니다. 또한 몸속에 머무는 시간도 2배 이상 길어서 하루 한두 번만 챙겨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경고를 하나 드립니다. 비타민C를 드실 때 달콤한 과자나 사탕, 혹은 설탕이 든 음료를 절대로 같이 드시지 마십시오. 이건 비싼 비타민C를 그냥 하수구에 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타민C의 생김새는 포도당, 즉 설탕의 구조와 쌍둥이처럼 아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세포 안으로 들어갈 때 같은 문을 사용합니다. 우리 몸이라는 주차장에 비타민C를 위한 자리가 10개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여러분이 단 음식을 드셔서 포도당이 먼저 들어와 자리를 싹 채차지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뒤늦게 도착한 비타민C는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해 밖을 배회하다가 결국 소변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비타민C가 세포 문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다가 사라지는 것이죠. 비타민C를 드신 후에는 최소한 1시간 동안은 설탕 섭취를 꾹 참으셔야 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십시오. 비타민C는 여러분의 머릿속, 뇌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필터 역할도 수행합니다. 우리 뇌는 몸무게의 2%밖에 안 되지만 우리가 마시는 산소의 20%를 혼자 다 씁니다. 에너지를 그만큼 많이 쓰니 듭성 물질인 활성산소도 어마어마하게 뿜어져 나옵니다. 만약 뇌에서 생기는 이 독소를 제때 치우지 못하면 신경세포가 상처를 입고 기억력이 떨어지며 결국 치매라는 무서운 불청객을 부르게 됩니다. 비타민C는 뇌 속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이 독소들을 청소하고 신경세포를 보호합니다. 최근 연구들을 보면 건강한 어르신들에 비해 인지기능이 떨어진 분들의 뇌 척수액에서 비타민C 농도가 훨씬 낮게 나타났습니다. 머리를 맑게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비타민C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비타민C는 우리 몸을 지키는 군대인 면역 시스템의 핵심 스위치입니다. 우리 몸에는 바이러스나 세균과 싸우는 백혈구라는 용감한 병사들이 있습니다. 비타민C가 부족해지면 이 병사들의 이동 속도가
거북이처럼 느려집니다. 적이 침투했는데 병사들이 쿨쿨 자고 있거나 천천히 걸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방 병에 걸리고 말겠죠? 비타민C는 이 백혈구 병사들에게 강력한 엔진을 달아주고 적을 공격하는 무기까지 만들어줍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 비타민C를 먹으면 회복이 빠른 이유가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 우리 몸의 군대가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75세 김 어르신은 제 설명을 듣고 나서 무릎을 탁 치셨습니다. 그동안 몸에 좋다고 과일 주스를 갈아 드시면서 그 안에 설탕을 듬뿍 넣으셨다고 합니다. 또 비타민C를 드시자마자 달콤한 믹스커피를 한 잔씩 하셨던 거죠. 좋은 비타민을 챙겨 먹는다고 노력하셨지만 정작 세포 문 앞에서는 설탕에 밀려 비타민C가 하나도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김 어르신처럼 잘못된 습관으로 소중한 비타민을 낭비하고 계시지는 않았나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 상식을 깨우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가 더 정확하고 유익한 건강 정보를 연구해서 전해드리는데 가장 큰 동력이 됩니다. 자, 이제 김 어르신도 감탄하신 실전 비타민C 복용 일과표를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이론은 충분히 들으셨으니 이제는 몸에 새기는 실천만 남았습니다. 우선 일반 비타민C를 드시는 분들부터 주목해 주십시오. 아침 7시 식사를 맛있게 하신 뒤에 30분 안에 비타민C 300mg을 한 알 드십시오. 이때 철분제를 같이 드시는 분들이라면 함께 드시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비타민C가 철분의 흡수율을 무려 3배나 끌어올려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지키셔야 할 금기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믹스커피나 원두커피는 최소한 1시간 뒤에 드시는 것입니다. 카페인은 소변을 자주 보게 만들어 비타민C가 채 흡수되기도 전에 몸 밖으로 쫓아버리기 때문입니다. 8시 이후에 우아하게 커피 한 잔 즐기시는 여유를 가져보십시오. 낮 12시 점심 식사를 마치고 나서 다시 비타민C 300mg을 챙기십시오. 이때는 브로콜리나 파프리카 같은 채소 반찬을 곁들이시면 더욱 좋습니다. 채소 속에 들어있는 다양한 영양소들이 비타민C와 만나면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더 잘 전달됩니다. 저녁 7시 저녁 식사 후에는 조금 더 많은 양인 400mg을 권해드립니다. 왜 저녁에 더 많이 먹어야 할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잠든 밤 사이에 우리 몸의 세포가 재생되고 혈관 시멘트 작업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때 콜라겐 제품을 함께 드시면 피부와 혈관이 살아나는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만약 리포존 비타민C를 선택하셨다면 훨씬 간편합니다. 아침 식사 후에 1000mg 제품 한 알만 드시면 하루 분량은 끝입니다. 흡수율이 워낙 높아서 하루 종일 혈액 속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500mg 제품이라면 아침 저녁으로 한 알씩 나눠 드시면 완벽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비타민C를 드실 때는 평소보다 물을 2~3컵 더 넉넉히 드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루 총 1.5리터 이상의 물을 마셔야 신장 결석 같은 걱정 없이 안전하게 비타민C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 3가지를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천연 비타민C가 합성보다 훨씬 좋은 것 아닌가요?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화학 구조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우리 몸은 이게 과일에서 왔는지 실험실에서 왔는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다만 천연 제품에는 보조 영양소가 조금 더 들어있을 뿐이니 비싼 가격이 부담되신다면 합성 비타민C를 꾸준히 드시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혈압이나 심장 때문에 아스피린을 매일 드시는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은 비타민C를 더 열심히 챙기셔야 합니다. 아스피린은 비타민C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고 소변으로 더 많이 배출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스피린을 드시는 분들은
하루 1000mg 정도를 챙겨 드시되 아스피린과 비타민C 사이에 2시간 정도 간격을 두시면 위장 자극도 줄이고 흡수율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일만 많이 먹으면 되지 않나요?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참 어렵습니다. 비타민C 권장량을 채우려면 매일 오렌지나 키위를 5-6개씩 먹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과일 속 당분 때문에 혈당이 치솟게 됩니다. 설탕이 비타민C 흡수를 방해한다고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죠? 그러니 과일은 맛있는 간식으로 즐기시고 비타민C의 기본은 영양제로 든든하게 채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어르신도 평소 과일 주스를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제 설명을 듣고 나서는 설탕 뺀 진짜 영양제로 관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저와 약속 하나 하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실천하겠다는 마음이 드셨다면 댓글에 실천 2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다짐이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서로의 댓글에 응원의 한마디도 잊지 마십시오. 75세 김 어르신은 저와 약속한 3주라는 시간을 정말 성실하게 지키고 다시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걸음걸이부터가 완전히 달라지셨더군요. 처음 오셨을 때는 힘없이 발을 끌며 들어오셨는데 이번에는 허리를 곧게 펴고 아주 활기찬 표정으로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김 어르신은 자리에 앉자마자 소매를 걷어붙이고 허벅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토록 걱정하시던 보랏빛 멍자국들이 마법처럼 깨끗하게 사라져 있었습니다.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것도 멈췄고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뿐해서 세상이 달라 보인다고 말씀하시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제가 혈액 검사를 다시 해보니 김 어르신의 몸속 비타민C 농도는 아주 건강한 정상 수치로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단 21일 만에 일어난 기적 같은 변화였습니다. 김 어르신은 그동안 이게 다 나이 탓인 줄로만 알고 이제 내 인생도 저물어 가는구나 싶어 우울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먹는 방법 하나 바꾸고 부족한 영양소를 채웠을 뿐인데 다시 청춘으로 돌아간 기분이라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여러분, 김 어르신의 이런 변화가 남의 일처럼 느껴지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아주 긴 이야기를 3가지 핵심으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비타민C는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 수 없는 유일한 필수 영양소이며 혈관벽을 튼튼하게 하는 시멘트이자 세포의 녹을 닦아내는 소방수입니다. 둘째, 아무리 좋은 제품도 잘못 드시면 효과가 없습니다. 하루 3번 나눠 드시고 커피와는 1시간 간격을 두며 설탕 섭취를 줄이고 물을 넉넉히 마시는 것이 진짜 복용법입니다. 셋째, 과일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믿을 수 있는 영양제로 기본을 확실히 챙기시고 적어도 3주 이상은 꾸준히 실천하셔야 몸의 진정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75세 김 어르신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원인 모를 피로와 여기저기 생기는 멍자국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나이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고 계시지는 않았나요? 우리 몸은 우리가 정성을 들이는 만큼 반드시 보답합니다. 70대나 80대 어르신들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올바른 비타민C 복용법을 시작하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저렴하면서도 강력한 노후보험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방 속에 혹은 식탁 위에 챙겨두신 비타민C 한 알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활기차게 바꿔줄 것입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김 어르신처럼 다시 건강한 웃음을 되찾으실 날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도 이제부터 제대로 챙겨 먹어야겠다 결심하셨다면 댓글로 본인만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오늘 하루도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명쾌한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